자, 그럼 이제 요거 리센트 프로젝트, 자, 위에 거 보고 할 줄 아신다면 밑에 것도 충분히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약간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통일된 게 되게 좋아요. 통일된 게 좋은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느낌은 비슷하게 빼면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R값을 얘네는 빼버렸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너무 동글동글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동글동글한 거랑 각진 거랑 이렇게 약간 교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느낌을 패턴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하나만 똑같이 가면 재미없으니 한 가지 타입, 두 가지 타입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해서 일부러 구분 짓게끔 해놓은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약간 동글동글하게. 그러면은 전부 다 막 동글동글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살짝 각이 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동그랗고 각지고 동그랗고 각지고 이렇게 어떤 교대로 처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이 좀 심심하게 하지 않게 재미없게 막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약간의 반복성을 좀 띄게끔 처리하시는 게 요령이고,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살짝 디자인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해요. 자, 사이트를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은 메인 위에 얘잖아요. 그래서 이 임팩트를 딱 세게 줘요. 전체 사이트 느낌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세면 또 피곤하니까 풀어줘요. 약. 또 너무 약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약간의 배경이나 이런 걸 해서 약간의 이제 기억에 남게끔 중간 정도 줍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줍니다. 약. 이런 식으로. 이거 뭐에 똑같아요? 강약, 중강약. 또는 뭐 강약약, 중강약약. 우리나라의 장구 장단에 거의 맞죠? 비슷하죠? 네. 국거리 장단을 하시든 자진몰이 장단을 하시든 그런 느낌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홈페이지가 심심하지 않고 어떤 재미를 주기도 하고 기억에 남기도 해요. 그래야 재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이트는 다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 그래야지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 들어. 자, 다른 사이트 한번 살짝 보고 돌아갈게요. 자, 핀터레스트에서 웹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똑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이 가진 않아요. 비슷한 패턴인 것 같으면서도 임팩트는 살짝 다르게 줍니다. 블랙 배경에서 화이트하게 세게 주고, 그 다음에 블랙에 좀 더 가깝게 가죠. 그러고 나서 약간 색깔을 밝게 빼면서 포인트로 딱 인식되게 만듭니다. 이것도 뭐예요? 강약, 중간, 약처럼 되는 거죠. 따지면 그런 패턴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비슷한 채도를 가더라도 약간의 수준 차이를 두게끔. 물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세게 줘서 인식 딱 강하게 주죠.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라고 딱 강하게 딱 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런 느낌을 작게 자잘하게 조금씩 인식시켜 줍니다. 약이죠 이게. 그러다가 또 다시 임팩트 있게 또 주죠. 또 풀어주죠 맨 마지막에. 자, 그런 식으로 모든 사이트를 다 제작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강약약, 중강약약, 뭐 강약, 중강약,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뭐 요즘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 많이 하죠. 자, 살짝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언급을 한 거고, 자, 프리센트 부분, 자,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프리가 아니라 리센트군요. 자, 리센트에서 다시 아래쪽 60픽셀만큼 또 올라가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영역 픽스드 사이즈를 통해서, 자, 픽스드 사이즈를 가로는 상관없죠. 뭐 몇을 하시든 상관없고 높이만 60만큼 잡은 다음에, 자, 리센트 박스에서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으면 60만큼 높이 가진 영역을 잡아냅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 맨 아래쪽에 배치를 할 거라는 거죠. 아래쪽에 여기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움직이면 살짝 여기까지요 라고 이렇게 살짝 알려줘요. 주로 보이시죠? 여기 없다가도 여기까지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딱 갖다 놓고
컨트롤 R 켜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끄집어 내려서 띡 하면 여기 밑으로는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세팅이 되는 거죠. 가이드라인 썼는데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움직이지 않게끔 메뉴 뷰에서 락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 이용해서 잠궈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스를 그려야 되는데, 자, 위아래로 처리된 거는 계산하기 어렵다면 오른쪽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쉐이프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박스 하나, 둘, 셋, 4개 크기만큼 만드시면 끝났죠. 쉽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박스를 하나 그려줍니다. 대략. 그 다음에 또 박스를 하나 그려줍니다. 자, 2개. 사실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또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디자인하시는 이 이미지가 사이즈를 위아래 똑같은 크기를 가질 거냐 아니면 비율을 좀 다르게 갈 거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사이트를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완전히는 아니고 비슷하게 한번 느낌을 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재봅니다. 사이즈를. 자, 위에 있는 크기 자 노멀로 바꿔놓고 재보면 약 324.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사이즈를 재보면 314. 약간 달라요. 위에가 조금 더 커요. 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위에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100% 똑같이 맞춘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난 그래도 난 똑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일부러 제가 오른쪽에 아이를 먼저 그렸어요.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영역을 잡아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영역을 잡겠죠. 영역을 잡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가이드라인 이 눈금자에서 쭉 내리면 가이드라인을 꺼낼 수 있는데, 그걸 어디까지? 영역 잡은 곳에서 가운데에 배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쓱 끄집어 내리면 영역에서 가운데 툭 하고 걸 수 있어요. 그럼 이 아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요 사이 거터를 20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영역 2를 가지고 아래쪽 10, 위쪽 10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픽스드 사이즈를 10씩 하셔도 되고 그냥 20 바로 한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가운데 맞추셔도 돼요. 이렇게 가운데도 움직이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얍. 보시나요? 위 아래 맞춰도 색깔이 다른 걸 볼 수 있지만 가운데쯤 움직여도 색깔이 딱 다르게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세하게 중간중간 갑자기 색깔 바뀌죠. 이렇게 이거 가지고 위아래 재시면 되는 거예요. 잘 안된다 그럼 그냥 10씩 하세요. 10 이렇게 해가지고 띡 하면 위 10, 그 다음에 아래 10 하면 위아래 10, 10 맞춘 거니까 위에 박스 그대로 컨트롤 T에서 맞춰놓고 아래 있는 박스 컨트롤 T에서 맞춰주시면 세 도형이 모두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형태를 이루겠죠. 자, 계산을 아예 안 하실 수는 없어요. 슬프게도. 자, 여러분들은 프로토타입 할 때도 어느 정도 느낌에서 최소한 소수점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점점 디자인을 하면 할수록 더 규칙과 그 다음에 틀을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셔야 그 다음 작업이 편리해지지, 아, 난 이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막 건너뛰어 버리시면 나중에 하나하나 잴 때 사이즈 맞춰가지고 작업하시거나 아니면 정리하실 때 너무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첫 번째 있는 박스가 뭔지 모르겠으나 위치 잡아서 첫 번째 박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박스, 오른쪽 박스 일단은 자리 잡습니다. 물론 이 밑에 있는 박스는 다시 한 번 더 나눠줘야겠죠. 자, 웹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요 그림처럼 있자 이렇게 틀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사실상은 없어요. 웹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이렇게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위아래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그럼 또 너무 많아진다. 그럼 조금 더 방법을 바꾸는 게 이 안에서 이렇게 짜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간략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이렇게입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방금 짠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안에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가요. 자, 이게 가장 간략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일 거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게 가장 복잡해 보이지만 그게 코딩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여튼 이 상태에서 내용을 잘 보시면 흐름도 그렇게 가 있어요. 위의 내용하고 아래 내용하고 비슷한 듯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래 내용들도 얘네끼리 모양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들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는 요거의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른쪽은 전혀 다른 아이가 따로 나와 있죠.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흐름을 보고 만든다면은 어떤 식으로 그룹을 처리해야 될지가 조금씩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일단은 요 세 가지 통으로 해놓고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컨트롤 G 그룹 할 거고요. 자, 요거는 뭐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은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죠. 알리 CNT 01. 자, 리젠트 01. 이거는 자, 리젠트 01의 BG라고 쓰고, 이거는 나중에 코딩할 때 안 쓸 거니까 컬러를 그레이 톤으로 바꿔서 처리. 얘도 아래 있는 거 그룹. 자, 알리 CNT 02라고 쓰고 리젠트 02라고 쓴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 백그라운드도 실제로는 쓸 건 아니니까 오른 버튼 회색으로. 자, 오른쪽 편에 들어갈 라이도 그룹. 자, 알리 CNT 03이라고 쓰긴 쓸 건데 실제로는 03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다른 광고라는 케이스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면 1, 2, 3이라고 쓰셔도 되겠죠. 자, 해서 오른 버튼 아래 내려서 회색 하시면 똑같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됐으면 저장하시고, 자, 그러면 다른 위에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단은 크게 뭐 이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안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는 만들어 놔야 되니 아래에 있는 부분만, 자, 또 틀을 짜줘야겠죠. 쉽게 이 위에다가 박스로 하나 둘 셋 세 개 맞겠죠. 자, 또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세 개가 박스가 다시 채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똑같은 색으로 처리했으니까 확인하시고 순서에 맞게끔 배치하시면 되겠죠. 그럼 저는 이거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리 CNT 02 다시 뭐 A 이렇게 한다던가 02 다시 1 01 한다던가. 자, 조금 과하게 들어간 거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구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박스 구분을 해 놓으시고, 여기서 또 구분이 가능하시다면 내부적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 박스로만 채워져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처리를 할게요. 자, 아직까지 디자인은 하지 않았어요. 틀만 잡고 있는 중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거 하기 전에 자, 디자인 중에서 위에서도 살짝 알값 주는 거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는 진행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테두리 선을 만드는 건데요. 쉐입 툴을 사용하셨다면, 쉐입 툴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셨다면 면이 아니라 선의 형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은 박스에서 안쪽으로 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깥쪽으로 줄 것이냐 안쪽으로 줄 것이냐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난 안쪽으로 줘도 상관없어요 라고 한다면 얘를 클릭해서 선에 1픽셀 형태 주고 처리하시면 매우 쉽게 직선이든 점선, 대시라인이든 도트라인이든 편하게 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CC 버전 그리고 CS6까지는 이 스트로크가 되는데 그 전 버전은 또 여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부득이하게 스트로크의 기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를 더블 클릭해서 자, 레이어 스타일에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이라고 있습니다. 스트로크에서 선을 1픽셀 주겠습니다. 선의 위치를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주겠습니다. 해서 해당하는 컬러를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 얘는 점선은 없어요. 점선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만 신경을 조금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위치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자, 레이어 더블 클릭하시면 자, 레이어 스타일이 있겠죠? 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 스타일 내부에 스트로크 있고요. 스트로크의 선의 두께를 주시면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죠. 지금 위에 보이는 것처럼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면 또 사이즈 위치가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인사이드입니다. 두께와 색깔을 입력하시면 된다. 자, 이 얘기예요. 자, 오케이 해주시면 처리가 됩니다. 이 아이가 어디까지? 다른 아이들도 모두 주셔야 되죠.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Alt 누르고 데려가셔도 되지만 자, 하나의 레이어 스타일을 다른 곳에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레이어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시면 카피 레이어 스타일. 방금 전에 제가 스트로크 효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 버튼 카피 레이어 스타일, 그리고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레이어를 컨트롤 키 누르고 하나하나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 버튼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하시면 스타일을 복사한 것을 그대로 붙여주겠습니다 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박스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전부 다 처리가 됐죠. 배경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배경을 뭐 필요하시다면 밝게 한번 빼보시면 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3개. 실제 사이트에서 그렇게 테두리가 다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마지막 건 없네요. 다시 또 빼야겠네요. 자, 참고하시라고 언급을 했고, 이제 얘는 뭐 닫아도 큰 상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위에 거, 그 다음 거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밑에 3개짜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3개짜리에 대한 이야기도 후다닥 하겠습니다.